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근 부장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기준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와 인플레 우려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예고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스는 15일 연속 상승하면서 빅7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그 외 5개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채널K 박대박 새로운 코너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꼭 확인하시고요. 저희 박기욱 PD가 드디어 연기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포모의 HTS2 새로운 코너 시작했습니다. 포모 HTS 시즌2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윙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김계미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 채널K에서 트렌드 코드 술에 관한 이야기, 우리 MZ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2월 9일 일요일에는 12시에 채널K에서 영알루 키하 수급 관련 창 완벽 정리 전해드리고요. 스튜디오 키움 채널에서는 지난 설 연휴 때 처음 소개해드렸던 용금술사 두 번째 이야기 고정지출 절약하는 팁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9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36% 하락했고요. S&P 500이 0.95% 하락했으며 러셀 2000이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91%, S&P 500이 1.35%, 다우도 1.3%의 변동폭을 나타낸 가운데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49%,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3% 하락하면서 변동폭은 무려 3% 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반락했고 이후 하락폭을 키우는 양상이었습니다. 1월 비농업 고용이 11만 1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하고 반면에 실업률은 4%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골디락스 때와 같은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오전 10시에 발표된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7.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하회했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또한 1년이 4.3%, 5년이 3.3%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경기에 대한 걱정이 더해진 것이 주가를 하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주요 내용을 다시 발표하겠다 하고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의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금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하면서 96,000달러 선을 나타냈는데요. 소폭 하락했군요. 소폭 하락하면서 96,000선 기록했고 오늘 많은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우 4개, 나스닥 100이 21개, S&P 500이 13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4개 섹터는 1% 넘게 하락했고요. 에너지가 가장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0.03% 하락했고 유틸리티가 0.3%, 산업재가 0.34% 하락한 가운데 경기 소비재가 오늘 매우 부진했습니다. 2.52% 크게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22%, 그리고 소재가 1.19%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의 부진은 아무래도 아마존과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겠고요. 오늘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1.84% 하락한 339.82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가 유의하게 상승했고요. 그 외 5개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 모두 1.5%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46%, 애플이 2.4%, 알파벳이 3.27% 하락했고 테슬라가 3.39%, 아마존은 4%대 하락 마감을 했죠. 엔비디아가 오늘 0.9% 상승하면서 4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15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정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 SE 출시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나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내용 어저께 전해드렸죠. 실적은 좋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사실 19%나 좀 늘었는데 안 좋다고 하기도 못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고 봐야 하겠죠. 여기에 1분기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가 5에서 9%로 제시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생성형 AI 기술과 로봇 활용 확대로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80달러로 유지한 것은 그나마 하방 압력을 좀 막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오늘 1월 인도량이 매우 많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32%나 급감하면서 아주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국에서의 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부진한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로 전해드렸고요. 호주에서도 33%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3조 4,190억 달러, 엔비디아가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3조 1,79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46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4,09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2,700억 달러, 메타 플랫폼스 1조 8,100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가 1조 1,6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메타 플랫폼스는 연일 1,000달러대 앞자리 수가 바뀌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1,000달러대 앞자리 숫자가 계속 적어지면서 어느새 시가총액이 6,500억 달러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이 오늘 17.27%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정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31억 8천만 달러, EPS가 2.39달러 기록하면서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총 예약액이 13% 증가했고 숙박 예약 일수와 금액 모두 12%대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HSBC가 투자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벤치마크는 투자의견 매수와 탑픽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 17%대 상승했고요. 여행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14%대에 크게 상승했고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 통합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죠. 8.98%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맞춤형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3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비즈니스 업데이트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인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화요일에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크게 수요일날 하락했지만 어제와 오늘은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빌 에크먼이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죠.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대규모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약 23억 달러어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화장품 업체인 얼타뷰티가 오늘 6.68% 크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저가 화장품 업체 ELF 뷰티가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화장품 업종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주택건설 업체인 DR호튼과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지 에너지가 4%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실적 발표 결과 어제군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엇갈렸고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틀째 하락한 산업력 가스 업체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 5.3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 나이키는 오늘 시티그룹으로 보여지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02달러에서 72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4%대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IB들의 투자 의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가 화장품 업체 ELF 뷰티가 오늘 19% 넘게 급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실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 시작 전에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3억 5,500만 달러, EPS가 0.7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LA 산불과 틱톡 불확실성 등 1월 매출 부진에 따라서 연간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이와 함께 엇갈린 실적과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한 생활용품 업체 뉴엘 브랜즈 25% 넘게 급락했고요. 클라우드 기반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인 빌 홀딩스도 35% 넘는 급락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소셜미디어 업체인 핀터레스트가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 마감 후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11억 5,400만 달러, EPS가 0.5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EPS가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월간 접속 고객 수가 11% 증가하면서 5억 5,3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벌 이 1인당 매출이 2.12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19%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BNPL 서비스 업체 어퍼몰딩스 20% 가까이 급등, 2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의료계 디지털 플랫폼 업체 닥시미티 오늘 36% 가까이 급등하면서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이 아니고 상향입니다. 레스토랑 체인 업체 데니스가 오늘 6.72%, 6.34% 상승했는데요. 웨드부시가 동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를 6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 매도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를 159달러에서 154달러로 하향 조정한 허쉬가 오늘 1.7%또 상승했고요.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세계 회사로 분할을 선언한 한유엘 인터내셔널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분할 소식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오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한 ETF FXI 1.39% 상승했고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SOCL이 1.5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URA가 2.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내일 아침에는 주간 전망으로 다시 같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날씨가 무척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